베르세르크의 작가 미우라 켄타로는 CF 스토리보드 작가인 아버지와 미술 선생님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만화가의 꿈을 갖게 되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학습지에 실려있는 만화를 모작하였고 고교생 시절에는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미술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모리 코우지를 만나게 된다. 모리 코우지는 집에서 그림만 그리던 미우라와 다르게 싸움도 잘하고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그 또한 미우라와 같은 꿈을 지녔기 때문에 둘은 함께 만화를 그려 주간소년 썬데이에 작품을 투고하고 최종 후보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였다. 하지만 방구석 오타쿠였던 미우라는 모리를 보고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둘은 팀을 해체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리 코우지는 슬럼프에 빠져 만화가의 길을 이탈하게 되고 결국 혼자 남은 미우라는 노아라는 작품으로 제34회 소년 매거진 신인 만화상에 입선, 이후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을 탄생시키며 만화가라는 꿈에 도달하게 된다. 베르세르크는 그 시절 가장 잘 나가는 작품들을 모조리 흡수하여 완성된 작품이다. 주인공 가치의 다크 히어로 컨셉은 인조인간 키카이다에 등장하는 하카이다와 근육질의 야만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코난 더 바바리안, 그리고 판타지 소설 구인사가를 더해 제작되었으며 가치의 한쪽 팔에 달려있는 의수는 양쪽 팔에 칼을 달고 있는 도로로와 한쪽 팔에 총을 달고 있는 우주해적 코브라에서 그가 들고 있는 대검 드래곤 슬레이어는 피그마리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덧붙여 가치의 근육질 몸에는 아슬아슬하게 대검을 들 수 있는 남성의 신체를 상상하며 그려넣게 되었다고. 초기 베르세르크를 기획할 당시 정해진 것은 검은 검사와 의수 그리고 괴물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미우라는 검은 검사의 외형을 만든 이후 그의 목적을 생각하다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좀 더 구체적인 복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매드맥스와 복수의 건의 주인공을 떠올리며 분노에 사로잡힌 검은 검사의 내면을 완성시키게 되었다. 복수의 눈이 먼 주인공이 무엇에 가장 분노를 느낄 수 있을까? 미우라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가장 화를 내는지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우정을 작품 속에 대입하여 복수의 대상을 가츠와 우정을 나눈 그리피스로 설정하게 된다. 오직 복수라는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퇴장당하게 된 메에단 오인방은 자신이 학창시절 만났던 동료들을 모티브하였으며 가츠와 그리피스는 자신과 모리 코우지의 관계를 대입시킨 것이라고 한다. 덧붙여 메에단 오인방에 등장하는 피피는 미우라 본인의 얼굴을 모티브하였다고. 베르세르크 세계관에서는 216년마다 일식이 일어나고 있으며 1080년을 216으로 나누면 정확히 5명의 고드엔드가 탄생하게 된다. 참고로 216이라는 숫자는 6을 3번 곱한 숫자로 666은 악마의 숫자를 상징한다. 베르세르크는 옛날 옛적으로 시작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영감을 받아 옛날 옛적 중세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이라는 형태로 구상되었으며 작품의 배경은 대포가 등장하기 바로 이전의 시대와 드라큘라의 시대 그리고 잔다르크의 시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항상 주인공 옆을 지키고 있는 요정파크는 피노키오에 등장하는 푸른 요정을 보고 판타지 주인공에게는 역시 조그마한 파트너가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추가하게 되었다. 세계 최강의 검사를 꿈꾸는 이시도르는 당시 작가의 작업실에 있었던 어시스턴트와 아키라에 등장하는 카네다 쇼타로를 모델로 제작하게 되었는데 재밌게도 모델이 되었던 어시스턴트는 항상 미우라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작가님처럼 될 수 있나요? 라며 출세욕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반디미온 가문의 영예 파르네제의 머리색과 성격은 미우라의 이성 취향이 반영된 것이며 그는 파르네제를 여성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 여성에게 인기가 많은 모리 코우지의 의견을 참고하여 파르네제를 제작하게 되었다. 파르네제를 보조하는 세르피코는 사회에서 피폐해진 여성들을 받아주는 호스트 같은 인물로 베르사유의 장미에 등장하는 앙드레 그랑디에를 생각하며 그려넣게 되었다고. 미우라 켄타로는 초기 가치의 적으로 고드핸드의 5번째 일원인 페무토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황금시대 편을 끝내고 나니 그리피스라는 캐릭터가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페무토가 아닌 그리피스를 가치의 주된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참고로 페무토의 이름은 찰나의 순간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펜토에서 따왔으며 그의 모습은 천국의 유령에 등장하는 팬텀을 오마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페무토가 속해 있는 고드핸드들의 이름은 대부분 SF 소설의 제목을 차용하였다. 보이드의 이름은 프랭크 허버트의 Destination Void, 슬렁은 알프레드 벤 복트의 슬레안, 유빅은 필립 K 딕의 Ubik, 콘라드는 로저 젤라지니의 and Call Me Conrad. 에서 따왔으며 그들의 모습은 영화 헬레이저의 수도사들과 HR 기고의 작품을 오마주하였다. 덧붙여 고드핸드가 등장할 때 보이는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6세기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과 네덜란드 출신의 판화가 MC 애셔의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여담으로 천사장 보이드는 2017년 발매된 피그마를 통해서 베일에 쌓여있던 앙상한 신체가 공개되었다. 베르세르크라는 제목은 장갑기병 보톰즈에 등장하는 버세가, 라는 단어를 보고 신비로운 면이 작품
작품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되어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피스가 이끄는 메이다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우주선 밀레니엄 팔콘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라고. 한재편에 등장하는 세 개의 알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니트족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미우라가 바라본 니트족은 어떤 것도 되지 못한 채 스스로 껍질 안에 들어박혀 오직 컴퓨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이들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존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가장 굉장한 존재를 불러들인다라는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다. 작품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민달팽이 남작, 뱀수령 같은 사도들은 고유명사가 늘어나는 순간 평범한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 초기 사도들의 모습은 대부분 즉석에서 디자인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괴물을 구원하는 것 또한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후 작품 속에서는 연속해서 등장하는 사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가치의 팔을 물어뜯은 사도 또한 메이단의 일원이 되어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 황금시대 편이 막을 내리고 작가는 독자들에게 가치를 다시 한번 검은 검사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로스트 칠드런의 장을 민달팽이 남작이 등장하는 처음과 동일한 스타일로 제작하게 된다. 사도 로시느가 등장하는 로스트 칠드런의 장은 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에피소드 중 하나였지만 아쉽게도 기괴한 내용으로 인해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제작되지 못하였다. 참고로 로시느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셜록 홈즈의 코팅리 요정 사건을 오마주하였다고. 모주구스가 등장하는 탄생제의 장은 영화 장미의 이름을 모티브하였으며, 광신도인 모주구스의 외모는 굉장히 딱딱하고 네모반 듯한 그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탑클래스 사도에 해당하는 불사신 조드는 종교서적에 나오는 중세사파를 보고 그려넣게 되었으며, 조드가 와이얼드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장면은 안토니오 로카의 아르젠틴 백브레이커를 오마주하였다. 쿠샨 제국의 황제 가니슈카는 누가 봐도 마왕 같아 보이지만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리피스 시점으로 새로운 루트를 그리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였다고. 그리피스의 부활 이후 베르세르크는 그리피스의 시점과 가치의 시점 두 가지 루트로 전개된다. 그리피스 시점의 경우 그리피스를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그의 주위에 감정을 토로하는 캐릭터들을 모아두었으며, 가치의 시점은 작가가 평소 그리고 싶어했던 RPG 형식을 추가하여 파티를 맺고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루트는 단순한 선과 악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피스 진영 쪽에서는 가치가 악역일지도 모른다고. 베르세르크 83화에서는 본래 그리피스가 신이라고 칭하는 존재와 조우하는 장면이 그려졌지만 어째서인지 단행본에서는 해당 에피소드가 삭제되어 출간되었다. 이 때문에 이를 본 독자들은 그리피스의 대화에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피스는 IGN 선정 애니메이션 속 최고의 악역 6위의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으며, 황금시대편 아트북에서는 고문으로 인해 망가진 그리피스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여담으로 독일에서는 주인공 가츠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지닌 괴치라는 용병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기록에 남아있는 그의 모습은 철제 의수를 장착하고 전투를 즐기는 광전사의 모습 그 자체였는데, 괴치를 알게 된 베르세르크의 팬들은 그의 모습을 본따 가치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미우라 켄타로는 괴치의 존재를 가치가 완성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프롬 소프트웨어가 제작한 다크 소울과 엘든링이라는 게임에서는 베르세르크와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제작자인 미야자키 히데타카가 베르세르크의 광팬이었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베르세르크의 오마주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한다. 베르세르크는 347장이 진행될 때까지 약 114개의 안구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30권에서만 무려 14건의 안구가 파괴되었다. 여담으로 한 팬 사이트에서는 베르세르크에서 현재까지 살해된 모든 생물의 사망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작가는 가치의 상처마다 일일이 번호를 붙이고 그 종류에 따라 디테일한 치료 과정을 연출하고 있으며, 고퀄리티의 작화를 연출하기 위해서 어시스턴트가 그린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세요 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미우라 켄타로는 2015년부터 연재 속도를 올리기 위해 작업 방식을 전부 디지털로 변경하게 되지만, 그는 끊임없는 확대 기능을 통해서 점 하나하나까지 지적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이를 본 편집자에게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고. 이후 미우라 켄타로는 자신의 기준에 맞게 연재 속도를 올리기 위해 359화부터 다수의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364화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자신의 인생을 오직 만화만을 위해 살아온 미우라 켄타로. 그가 남긴 후기에는 오직 베르세르크를 위한 삶이 적혀 있었다. 미우라 켄타로가 세상을 떠난 이후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은 미완성으로 끝이 날 뻔했지만, 그의 절친이자 베르세르크의 결말을 알고 있는 단 한 명 모리코지가 그의 의지를 이어서 미우라의 제자들과 함께 베르세르크의 연재를 이어가게 된다.